네, 전압 전류만큼 중요한 것이 전력입니다. 삼상 전력 공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상 전력을 하기 전에 우리 4장에서 배웠던 단상 전력, 단상교류 전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장 만만한 RX 직렬 회로에 이러한 전압을 인가합니다. R과 X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류와 전압이 되죠. 그러면 유효전력 기준으로 해볼게요. 유효전력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I 제곱 R이죠. I 제곱 R. 네, 그 다음에 I는 이 임피던스 분의 전압에 의해 결정되죠. 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제곱 곱하기 저항.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 RX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역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VI 코사인 세타 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I 제곱의 X Z분의 V의 자승 곱하기 X는 VI 사인 세타 바가 되죠. 바. 그 다음 피상전력 PA는 I 제곱의 Z는 Z분의 V의 자승 곱하기 Z는 VI가 되면서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단상이에요. 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세 개의 상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전원이 이렇게 Y결선이라고 할게요. 뭐 델타 결선도 있지만 Y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원이 삼상이기 때문에 부하도 삼상이라고 합니다. 예. 삼상 부하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상 부하도 우리가 만만한 Y결선으로 볼게요. 예. 이러한 삼상 부하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원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가 P예요, P. 얘도 똑같이 P. 얘도 P면 이 전원에 의해서 삼상 전력 전체 전력은 3P예요. 삼상 전력은 한 상의 전력 곱하기 3배다. 간단하게 P가 있으니까 전체 전력은 3P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부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하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선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는 상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 뭐예요? 상전압이고 여기에 걸린 전압은 선간전압이 됩니다. 선간전압이. 그러면 우리가 단상에서 이렇게 했었죠. P는 I제곱 R이었습니다. 맞죠? P는 I제곱 R인데 이때 단상과 삼상의 차이는 뭐냐? 단상은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삼상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P는 I제곱 R인데 이때 I는 이게 R이죠. 이게 얘가 R이고 얘가 X면 전력이 발생하는 뭐예요? 이 부분에 의해서 유효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는 상전류가 됩니다. 상전류. IP의 제곱 R이 어떻게?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배 IP의 제곱 R. 이것이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니까 IP의 제곱 R의 3배. 그리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상전류이기 때문에 상전류 IP를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어떻게? Z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인데 R과 X를 합해서 임피던스 Z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여기 임피던스에 걸린 전압은 뭐예요? 임피던스에 걸린 전압은 VP입니다. 그래서 Z분의 VP의 제곱 R입니다. 상이에요, 상.
그리고 그것이 3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VI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VI는 뭐냐? 여기 걸린 전압 V, 여기 흐르는 전류 I 하면 VP, IP죠. VP, IP가 3배가 있습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으로 계산했죠. 상으로 전부 다 상전압, 상전류 할 때는 숫자 3이 들어갑니다. 숫자 3이요. 무효전력과 비상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3배 IP의 제곱 X, 얘는 3배 IP의 제곱 Z,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R 대신에 X, R 대신에 Z만 대입해 주시고, 여기도 똑같은데 사인 세타, 여기는 그 다음 3배 VP, IP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3이 곱해질 때는 상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 선간전압과 선전류는 무한대에 쓰느냐? 선간전압과 선전류로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한번 보세요. P는 3배 VP IP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Y결선에서 VR은 루트 3 VP 크기만 갖고 얘기할게요. 위상은 제쳐두고 IL은 IP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VL은 VP, IL은 루트 3배 IP입니다. 그러면 지금 델타 결선에서 델타 결선이든 Y 결선이든 전체 전력은 3배 VP IP 코사인 세타였죠. 맞죠? 그러면 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Y 결선에서 선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3배 VP IP 코사인 세타에서 Y 결선입니다. VP는 어떻게 돼요? VP는 루트 3분의 VL이죠. 3배 루트 3분의 VL. IP는 어떻게 돼요? Y 결선에서 IP는 IL이 됩니다. IL의 코사인 세타. 예. 그러면 루트 3분의 3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3은 분모 분자에 루트 3분의 루트 3을 곱해요. 3분의 3 루트 3이에요. 그럼 얼마? 루트 3이 됩니다. 결국 루트 3분의 3 하니까 얼마? 루트 3분의 이때 전압과 전류는 선간전압, 선전류의 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 델타는 어떻게 되느냐? P 델타는 3배 VP IP 코사인 세타에서 델타는 VL은 VP죠. VP는 그대로 VL이 되고 IP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IL 하니까 결국 똑같이 루트 3배 VL I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보세요. 결국 제가 이랬죠. VP IP 상전압 상전류로 계산하면 3을 곱해줍니다. 이거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곱해지면은 이것은 이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계산할 때는 루트 3을 곱해줍니다. 이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력 구할 때요. 근데 단 하나 선으로 할 때 3을 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력 손실 구할 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하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부하의 저항이 RRR이에요. RRR. 이거 여기에 상전류가 흐를 때 그러면 전체
전력은 IP의 제곱 곱하기 R이 하나, 둘, 세 개 했다고 해서 3배가 되는 거죠. 3배 IP의 제곱 R입니다. 이때는요, 전체 이 부하에서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전체 전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선 부분 있죠. 우리가 전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 때는 이 전선의 저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전선 자체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거죠. R과 X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선전류가 흐르겠죠. 선전류. 그러면 전력 손실을 우리가 로스라고 해요. PL. 얘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한 전력이고요. 얘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손실로 날아가 버리는 안 좋은 전력입니다. 그 전력을 구할 때는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L이죠. IL이고 R. 선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 유효전력이니까 유효전력은 X는 무시하는 거죠. 유효전력은 저항성부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IL 제곱 곱하기 R에 와트인데 선이 하나, 둘, 세 가닥 있죠. 그래서 선전류의 제곱 곱하기 R에 3을 곱합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상전압, 상전류를 계산할 때는 3을 곱한다고 했고 선간전압, 선전류 곱해진 경우에는 루트 3을 곱한다고 했는데 예외로 전력 손실을 구할 때는 선전류로 계산하지만 3을 곱한다. 요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 부분 전력도 전압 전류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실기를 공부하게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전압 전류보다 전력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상인데 4상, 5상, 6상들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압 간의 관계, 전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3상에서 Y결선, 델타결선, Y결선에서 VL은 루트 3분의 VPN 6분의 파이 IL은 IP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VL은 VP IL은 루트 3 IP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4상이다, 5상이다, 6상 즉 N상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가 Y결선을 뭐다? 성형결선 델타 결선을 환형결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형결선 혹은 스타결선 이렇게 했을 때 N상일 때 Y결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형결선이에요. 성형결선입니다. 그러면 Y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IL, IP 얘는 3상이든 4상이든 5상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VL은 크기는 상전압에 200 사인 N분의 파이 VP 크기는 200 사인 N분의 파이 배예요. 위상은 우리가 2분의 파이에 1-n분의 2배가 됩니다. 이 공식이에요, 공식. 보세요. 만약에 3을 대입해 보세요, 3을.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 2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은 루트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n에 3을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3분의 1. 6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에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얘들이 공식으로 나왔을 때 있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3 집어넣어서 3, 4일 때는 루트 3과 6분의 8가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3 집어넣어서 루트 3, 6분의 8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물론 공식 외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환영결선입니다. 환영. 대표적인 것이 델타 결선 같은 거요. 그러면 얘는 VL은 VP란 걸 알고 있고요. IL은 IPL 어떻게 된다? 200 사인 n분의 8 같아요. 같죠?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부호가 반대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됩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도 우리가 삼상전력은 선간전압을 할 때 루트 3배 VL, IL, 코사인 세타가 나왔죠. n상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n상전력은 여기에 n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배 사인 n분의 파이가 들어가요. 3 집어넣어 보세요. 2배 사인 3분의 8 분의 3 하면 2배 사인 3분의 8만 루트 3이죠. 루트 3분의 3 하면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루트 3. 그래서 VL, IL, 코사인 세타. 얘들은 실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위해서 이런 수치들 가끔씩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입니다. 볼게요. V 결선입니다. V 결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델타 결선 운전 시 한 상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뭐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델타 결선은 우리가 세 대가 필요합니다. 세 개의 상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개의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남죠. 이상으로 3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두 개로 3상 전력 공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델타 결선을 전원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다가 한 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되죠. 없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멈춰야 되느냐? 아니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선간전압, 여기에 선간전압, 이렇게 선간전압, 그 다음에 이 전류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대밖에 없지만 V결선에서 똑같이 두 대만으로도 3상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이렇게 했을 때 세대를 사용한 델타 결선과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어떤 단점이 있다. 두 대로 세대 3상을 공급하니까 좋은 건 있지만 단 출력이 감소한다. 즉 전력 있죠. P가 감소하게 됩니다. 얼마냐?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공급할 때 3배의 VPIP, 즉 한 대 용량에 3배만큼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대 용량에 3배. 그런데 V 결선을 하게 되면은 한 대 용량에 몇 배? 루트 3배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세대로 우리가 100을 공급했다고 하면은 V결선 하게 되면은 그 100에서 얼마? 3에서 루트 300이 되니까 57%만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V결선 했는데도 똑같이 델타만큼 공급할 수 있다면 당연히 2대를 사용한 V로 사용하겠죠. 2대로도 3대만큼 똑같은 용량 공급할 수 있다면 왜 3대 사용하겠어요? 2대만 사용하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량은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V결선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P는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 그런데 이 P1은 한 대 용량은 VPIP죠. 한 대 용량은 루트 3배 VPIP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V결선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그림상에서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습니다. 상전류가 그대로 선전류가 되죠. 상전류가 그대로 선전류가 됩니다. IP와 IL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과 여기 걸리는 선간전압이 같죠.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3배 VL, IL도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가 되고요. 이때는 루트 3배 VPIP 혹은 루트 3배 VL, 즉 VL과 IL이 같고 VL과 VP가 같고 IL과 IP가 같다. Y결선, 델타 결선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이 유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필기에서는 있죠. 여기서 유도 과정까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결과만 아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재훈 원장님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V결선에서 이 공식 유도 과정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기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요. 실기에서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식만 암기하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력비와 이용률입니다. 이용률. 출력비 이용률 뭐냐? 출력비는 있죠. 우리가 세대 사용하니까 출력비 이렇게 보세요. 고장 전 분의 고장 후입니다. 고장 전은 델타 결선이었죠. 델타 결선이었고 고장 후는 V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에서 얼마? 3P였죠. V 결선에서는 루트 3P였습니다. 그러면 3분의 루트 3 계산해 보세요. 0.57입니다. 그러면 약 57%. 출력비 57%. 암기 반드시. 이용률은 두 대를 따로 V결선은 두 대만 이용하죠. 그 두 대를 따로 이용할 때에 비해서 V결선 할 때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두 대를 따로 한다고 하면 P가 두 대 있으니까 2P죠. 2P. 근데 V결선은 루트 3P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에서 0.86은 86.7%.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삼상은 있죠. 저번 시간에 했지만
전부 벡터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P와 이 P가 합하면 이 P가 될 것 같은데 P 하나와 P 하나가 합쳐지면 두 대의 P가 될 것 같은데 벡터적으로 하다 보니까 V결선하면 그 결과가 루트 3P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회로뿐만 아니고요. 전기기기 전력공학 모든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시험이 잘 나오고요. 실기에서도 이 출력비와 이용률 값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재 밑에 보시면 V결선, 델타결선, Y결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선간전압과 상전압, 선전류와 상전류 관계, 그 다음에 전력의 관계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하의 Y 델타 변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등가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가 변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10V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입니다. 15. 그러면 1A가 흐르겠죠.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에서 10V를 15에 가하면 전류 1A가 흐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10V에 1A가 흐르도록 한다면 시범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옴과 20옴의 병렬이다. 20옴과 20옴의 병렬하면 얼마요? 10옴이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동일하다면 이러한 임피던스의 변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렬을 병렬로, 병렬을 직렬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변환 혹은 등가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얘를 바꿨죠. 바꾸는데 전압과 전류의 값이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등가 변환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삼성에서 배운 임피던스의 Y 델타 상호 변환을 할 수 있다. 볼게요. 이 변환 과정도 공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사 시험에서 그 공식 변환의 유도 과정은 나올 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좀 요런 것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Y결선에서는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Y결선에서는 한 쌍의 임피던스가 얘가 Z, 얘가 ZB, 얘가 Z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A, 얘 B, 얘 C라고 하면 이러한 임피던스들은 A와 B 사이에 끼었죠. 그래서 얘는 뭐다? ZAB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이것은 A와 C 사이에 끼었으니까 ZCA, 얘는 ZBC 이렇게 임피던스 이름을 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Y 델타 상호간에 임피던스의 변환을 하는 겁니다. 조건,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다고 하면 Y 델타 상호간에 이렇게 임피던스를 변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말이냐? 지금 임피던스 변환이라는 것이 델타 결선의 ZAB, ZBC, ZCA를 Y 결선에서 ZB, ZC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ZAB는 ZBC는 ZCA는
ZA, ZB, ZC 가지고 어떻게 구하고 ZA는, ZB는, ZC는 ZAB, ZBC, ZCA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요령을 숙지해 주시면 돼요. 할 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할 때 네. 이렇게 보세요. 얘가 ZAB입니다. ZAB. 그 다음에 얘가 ZCA. 얘가 ZBC예요. 그 다음에 Y결선은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Y결선 임피던스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Z, 얘가 ZB, 얘가 ZC입니다. 예, 교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그러면 ZA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즉 ZAB, ZCA, ZBC가 주어졌을 때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를 Y 결선으로 바꾸면 Z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ZA는 지금 얘죠, 얘입니다. 지금 교재에 보시면 공식이 다소 좀 어렵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세요. ZA 같은 경우는 분모는 다 더해요. ZAB, ZBC, ZC에 다 더하고, 분자는 ZA 같은 경우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얘 두 개 있죠. 얘 두 개. ZAB, ZBC, CA. 즉, A 구할 때는 A가 들어간 것을 분자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ZA는요. ZB는 분모는 다 똑같아요. ZAB, ZBC, ZCA 분에 분자는 ZB가 들어간 거. ZBC 곱하기 ZAB. 즉, ZB 같은 경우는 다 더한 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ZAB, ZBC. ZC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다 똑같겠죠. ZBC, ZCA 하고 C를 둘러싼 요거 두 개. C가 들어간 거 뭐다? ZBC 곱하기 ZCA 해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피던스 델타로 된 임피던스를 Y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Y를 델타로 바꿔봅니다. Y로 델타로 어떻게? ZAB는 ZBC는 ZCA는 Y로 바꿀 때는 있죠. 네. 일단 AB를 구할 때는 C가 없죠. 그 분모에 ZC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B를 구할 때는 반대편에 있는 거죠. 요거 ZC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ZBC는 ZA가 없죠. ZCA는 ZB가 없죠. 분자는 어떻게?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플러스 얘 곱하기 얘. 어떻게? ZA, ZB, ZB, ZC, ZC, ZA가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Y 델타 변환이에요. 임피던스를 변환시킬 수가 있다. Y로 결선된 임피던스를 델타로 바꿔라. 델타로 결선된 임피던스를 Y로 바꿔라. 이렇게 공식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문제풀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이렇게고요. 근데 만약에 삼성평형 지금은 이렇게 ZAB는 ZBC는 ZCA가 같지 않을 때 ZA, ZB, ZC가 같지
같지 않을 때입니다. 평형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같으면 지금 ZA가 뭐요? Y결선 상태고요. ZAB, ZBC, ZCA 이런 것들은 델타 결선이죠. 맞죠?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ZA는 ZBC, AB, ZBC, CA라고 했을 때 AB, BC가 CA가 모두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된다? ZZ로 보시면 되겠다. Z 곱하기 Z니까 Z의 제곱. AB 하니까 얼마? 3Z가 됩니다. 3Z. 그러면 얼마요? 3분의 1 Z가 되는 거죠. 즉 Y결선 ZY는 Y결선에 항상 임피던스니까요. ZY는 어떻게 된다? 3분의 1 Z 델타의 3분의 1배가 된다. 얘는 반대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Z 델타는 ZY의 얼마? 3배가 된다는 겁니다. 평형 상태면 이 세상의 임피던스가 다르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따로 구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세상 임피던스가 같다면은 3분의 1 혹은 3배로 해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보면 임피던스는 델타가 Y보다 3배 크다. 델타로 했을 때 Y보다 3배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말고요. 전류와 전력도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세요. 제가 했지만 임피던스 ZY는 Z델타의 3분의 1배입니다. IY는 I델타의 또 3분의 1배예요. P 볼까요? P. 전력도 대 3분의 1배입니다. 모두 동일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100루트 3볼트를 인가했습니다. 100루트 3볼트를 인가했고 델타 결선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조건이 같아야 되겠죠. 100루트 3볼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10A가 흐른다고 합니다. 전압과 전류가 동일하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 보세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100루트 3이에요. 그러면 상전압은 얼마가 된다? 100이겠죠. 상전압, 선간전압 루트 3분의 1이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선전류 10A니까 상전류도 10A 되고 임피던스 얼마가 돼요?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 10A분의 100V 하니까 10ohm이 되죠. 전압과 전류가 100루트 3과 10A일 때 Y결선한 임피던스는 15ohm이 돼요. 델타 결선 한번 볼게요. 선간전압 100루트 3이니까 상전압 얼마? 동일하게 100루트 3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 10A니까 상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상에 흐르는 전류는 루트 3분의 10A죠. 그러면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 상의 임피던스니까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이 됩니다. 상의 전류분의 상의 전압. 그럼 상의 전류는 얼마예요? 상의 전류는 루트 3분의 10. 상의 전압은 100루트 3. 네. 계산해 보시면 35ohm이 돼요. 35. 즉 전압과 전류가 같을 때
Y 결선하면 15옴, 델타 결선하면은 35옴이 돼요. 35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과 임피던스가 같을 때 전압과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전류 IY는 I 델타의 3분의 1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될 겁니다. 전압과 임피던스가 같을 때 PY는 P 델타의 3분의 1배. 확인해 보세요. 네. 뭐 굳이 확인 안 하셔도 이 관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델타가 크고 어떤 것은 Y가 크고 이게 아니고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력 모두 델타가 Y보다 3배 더 크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력의 측정합니다. 삼상 전력의 측정. 우리가 4장에서 단상 전력 측정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단상 전력 측정할 때 전력계로 측정해도 되는데 3전압계법, 전압계 3개 혹은 3전류계법, 전류계 3개를 가지고 측정을 했었죠. 단상 전력 할 때. 삼상 전력도 측정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상 전력 측정 하는데 3전력계법, 예를 들어서 3전력계법, A상, B상, C상의 모든 전력을 측정해서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냥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하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요. 그래서 삼상 전력계법도 있지만 단상에서 전력계법, 3전압계법, 3전류계법이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삼상에서는 어떤 방법? 이 전력계법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전력계 2개를 가지고 삼상의 전체 전력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전력계를 2개만 사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전류는 직렬로 흐르죠. 그래서 전류계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은 병렬로 연결하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류계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전압계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교재 그림에서 얘를 합쳐서 W1 전력계 1번, 얘를 합쳐서 W2 전력계 2번이라 하는 겁니다. 즉 W1과 W2 두 개의 전력계 가지고 이 삼상 전력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원리는 벡터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W1에서 측정되는 전력을 P1이라고 하고요. W2에서 측정되는 전력을 P2라고 하면은 삼상 전력에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과 피상 전력이 있죠. 얘는 얼마냐? 원래 유효 전력은 얼마요? 루트 3의 VL IL이죠. 지금 얘가 IL이죠. 여기서 측정되는 전류는 선전류 IL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측정되는 전압은 선간전압 V예요. VL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루트 VL IL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측정되는데 이 전력계법으로 P1과 P2를 측정하면은 전체 전력은 단순히 P1 플러스 P2가 돼요. 단순히 P1 플러스 P2가 돼요. PR은 얼마? 루트 3 VL IL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3배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이전력계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전력은 우리 뭐예요? 원래 P1의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죠.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 루트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정리하면 루트는 P1 플러스 P2 넣고요. PR 자리에 요거 넣고 정리하면은 2배에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력계법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건 필요 없습니다. 유효전력은 두 전력계의 합, 무효전력은 루트 3의 P2의 P1, 피상전력은 다소 어렵지만 2배 루트 P1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이게 공식 자체가 실기에서 엄청 자주 나와요. 네,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류는 어떻게 돼? 삼상전력에서 역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류는 아시겠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그래서 피상전력 그대로 써요. 2배 P1의 제곱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네, P1 플러스 P2가 돼요. 역류를 구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이 공식 자체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측정된 전력값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필기와 실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실기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뭐 그때 실기 공부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공식 잘 정리해 주시고 이번 장에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전기들이 대부분 이 삼상이 많고요. 그 과정에서 벡터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삼상은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압, 상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 차이 혹은 위상 차이 등을 적용해서 우리가 전압 전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전력에 있어서도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